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이 권력심장부 청와대를 급습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그러니까 과거의 균형발전비서관실입니다.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이 총동원되어서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항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찍어내기 작전에 나선 양상입니다. 이중곤 교수님과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검찰과 여권 움직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 지금 검찰이 바로 엊그제 인사 대학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굴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예. 어제도 사실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 또 송철호 씨 아주 측근인 김모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휴대폰 업무일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실은 1월 8일 날 그때 인사 저녁에 한밤중에 났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추미애 대표 시절에 그 대표실 부실장을 했던 정모 씨라는 사람을 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태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총동원되다시피 해서 또 거기다 법무부까지 가세해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을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찍어내긴지 죽이긴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여기서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제까지 뻗었던 그 수사의 팔을 옴츠러들여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날로 자기는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청와대가 하는 건 청와대가 하는 거고 법무부가 하는 건 법무부가 하는 거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 검찰의 또 나름대로 그 입지도 확보하고 또 이 정당성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저부터 시작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전면전 벌어지나? 정부기관끼리 청와대 기관이죠. 그 정부기관 법무부 정부기관이죠. 근데 검찰 정부기관끼리 이게 무슨 아마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한국 정치를 봐왔지만은 이런 예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당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휘둘러 가지고 대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장관이 그걸 휘두른다면은 수사권은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권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지금 이번에 인사된 사람들이 아마 내일 모레인가 한 2, 3일 후에 이제 정식으로 13일짜리. 13일자니까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수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도 보면요. 뭐냐면 인사 그 8일날 이제 인사가 있기로 된 그날 청와대에서 핵심 관계자, 청와대는 요새 핵심 관계자가 자주 나와요. 근데 이 핵심 관계자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국민소통수석이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인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이름을 뜻없이 밝히지 못하고 자꾸 핵심 관계자라고. 핵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겉다리 관계자들이죠. 뭐라 하냐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하자면 뭐냐면 추미애도 끼어들 틈 없어. 그렇죠. 우리가 다 한 거야. 이걸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 장관 임명은 그날 밤 됐는데 그것까지 합쳐도 6일째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게 그 인사 다 파악해서 인사를 제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명단 주면 명단 받아가지고 그 이름 외워 이름 보고 대통령한테 갖고 가서 제가 받아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무리한 인사를 하는 걸 온 국민이 뻔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거기서 사실은 그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수용도 못하죠. 그런데 이건
이 추 장관 이야기로는 뭐 내 명을 거역했다 이래요. 오라 했는데 안 왔다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아주 이 정권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윤 총장으로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우리 수사는 수사대로 그러니까요. 한다.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기대하지 마라. 당신들이 압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수사 중단할 사람 아니다. 그게 그렇지. 국권이 마음 먹고 예. 우리 갈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어차피 윤 총장 최악의 경우라도 자리 내놓을 그밖에 없는데, 자리 내놓는 것도 압박을 안 받으면 돼요. 대통령이 나가 이래도 나 임기 채우겠습니다. 이러면 그럼 뭐 뭘 할 방법이 거예요? 없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윤 총장도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이번에 뭐 지방으로 좌천 내지 유배당한 참모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보면은 윤 총장은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고, 말하자면은 사표 여권이 생각하는 대로 자진 사퇴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수사는 그대로 원칙대로 예. 밀어붙이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청장으로서 지금 맡아 있는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자기가 목표가 있을 거거든. 이거는 적어도 최소한 이것만은 내가 처리하겠다든지 했을 때 그 목표에 닿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하는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당초에 목표로 세웠던 부분, 여기는 내가 다 했다. 이제는 더러워서 더 못 있겠다. 아이, 그래, 당신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저는 버텨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전에는 죽어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지금까지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수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윤석열 총장도 그 내용을, 수사 내용을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지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방이 있는 거예요. 예. 한 방이 있는 거고. 청와대에서 그 감을 잡았다고 봐야겠죠. 야, 금방 우리 턱 밑까지 지금 왔구나. 청와대 치고 들어오겠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히 인사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딱 드러났지 않습니까? 청와대 지금 이번에 자치발전 비서관실이지만 곧 민정수석실, 핵심 중에 핵심인 민정수석실도 압수수색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 오죽하면 그런 무리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무슨 그 윤석열 총장이 꼭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야 된다는 뜻이 무슨 그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뜻이. 추미애 장관 보고 이낙연 총리가 책임 물으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거는 지금 거기서 말씀처럼 청와대가 정말 대통령이 전날 호기롭게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 눈치 오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근데 진짜 그렇게 하거든. 내가 말로 그래서 말로 끝내지 진짜 그렇게 하느냐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 검찰에서 확보한 청와대 관련 자료가 엄청 많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하나하나 야금야금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위기에 처한 거야. 이렇게 만약 이제 문턱까지 넘어왔거든. 전에는 조국, 유재수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청와대 문턱을 넘어서 버린 거야. 넘어섰죠. 예. 이제 그 청와대 안방으로 고침기가 생겼어요. 이러니까 예. 대통령부터가 지금 화들짝 놀란 거지. 예. 이거 지금 어떡하냐. 이게 툭 터지면 우리 다 죽는다. 정권 무너진다고 본 거죠. 이래서 저렇게 무리를 저지르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 정치사를 보든 뭐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리가 거듭되면 그 다음에는 정권이 가는 거예요. 예, 갑니다. 예. 진짜 청와대 안팎으로 지금 막 진격할 찰나에 예. 철벽 방어선을 쳤는데 그 철벽 방어선이 과연 그렇게 튼튼하냐, 무너지지 않는 뭐 만리장성이냐. 이럴 때 그런 거죠. 옛날에 명박산성도 쌌습니다만은 청와대가 아무리 산성을 쌓아봤자 그럼요. 검찰의 칼날, 창을 뚫고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걸 다루는 사람도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친근감을 주는 예. 그야말로 국민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진 장관이 모르겠는데 국회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총장 내 명을 거역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권위주의적으로 나오는데 국민이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거든. 그 대통령 꼭 사람을 임명하고 기용하더라도 꼭 어떻게 자기 닮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목에 힘주고 말이야. 국민한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명이라는 게 아주 권위적인 그럼요. 말 아닙니까? 거역했다. 어디다 대고. 기가 막혀서. 사실은 추미애도 장관급이고 예. 윤석열 총장도 장관급입니다.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대등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정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행정권 정도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또 그 한심하냐면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또 물었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 30분 앞두고 오라는 거 이건 전례가 없는 일 아니냐. 이랬더니 그렇죠. 전례가 있건 없건 그거는 나하고 윤 총장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전례는 내가 만들면 전례야. 그러니까 오만방자하기가 뭐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윤 총장을 당정청이 협봉을 지금 삼각협봉을 하면서 밀어내기, 찍어내기, 죽이기에 나선 모양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부터 깃발을 들었어요. 물론 청와대 오더가 내려갔겠죠. 청와대에서도 뭐 이 얘기는 했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 관계자, 무슨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인사 과정에서 원만하지 못했다. 이번 인사는 균형 인사고 무슨 안전을 인권을 고려한 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씨알이 안 먹히는 소리인데 그러자 이낙연 총리 이제 마지막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나선 건가요? 그동안 주문 생산했겠지. 주문 생산. 본인이 이렇게 무슨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죠. 근데 당신이 계속 그동안에도 뭐 우리 문 대통령 위해서 크게 충성한 것도 없는데 나갈 때는 그래도 립 서비스라도 하고 나가야지. 또 당으로 옮기니까 네, 또 친분들한테 내가 그래도 할 말은 할 것은 다 하고 나왔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주문을 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아니 뭐 보고 장관 편 들어가지고 총장을 비난하는 총장 보고 책임 추궁하라고 장관한테 장관 부추기는 그런 총리가 또 어디 있어요? 총리 같으면 점잖게 그 좀 장관하고 총장 잘 협의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 뭐야 이게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쳐야지. 추 장관 윤석열이 저 혼내줘. 그 얘기죠. 꼬드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보기가 민망한데. 아니 그리고 또 사실은 정부가 이게 있잖아요. 검찰도 지금 사실 저렇게 누르면 이제 자기들 사람 심으면 이제 검찰은 전부 자기들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검사라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남들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검사 자리에 앉았는데 요즘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전부 무슨 위원회 만들고 무슨 조직 만들 때는 검사는 다 배제해버리고 그 법무부 안에서도 검사 배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검사들 전부 마음속에는 한이 맺힐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어리석다니까. 내 손에 쥘 때는 장악할 때는 살살 달래가면서 장악해야 되는데 겁줘서 장악한다. 그 사람들이 겁준다고 넘어갈 사람들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아무리 윤석열 총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전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청법에 34조에 분명히 총장 의견을 들어서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면은 제대로 들어야지 요식 행위, 그냥 지나가는 모양새 갖추기 이런 식으로 지금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관례가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냥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30분 전에 총장보다 장관실로 오라. 그것도 호출 아닙니까? 명을 내린 거죠. 추미애 얘기들을 따르면. 거기에 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적반하장으로 찍어내기 항명이라는 그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 장관이 전에 청문회 할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부터 이제 뭐 총장하고 협의해서 뭐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죠 이러니까 저 장관은 총장은 장관하고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견을 들을 뿐이에요. 딱 이런 식으로 불쾌하다시 이야기했거든. 근데 감히 어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식으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마 이번에도 대검에서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이 뭡니까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보여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 의견 듣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당신 생각이 어때? 이러면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없어. 없는데 너 의견 이야기해 이거거든. 없는데 무슨 의견을 이야기해? 그러니까요. 그래, 여기서 무슨 검찰총장이 다 인사안을 만들어 갖고 와서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난리 나게. 자기들이 이미 청와대 오고 예. 청와대 오다 받아갖고 인사안 다 만들어 놓고 요식행위로 알았지 이거 봤지 뭐 의견 냈는데 알았어 내가 그냥 뭐 고려는 하려고 했는데 오더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그냥 밀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인사안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랬다면 추미애 장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건방지다고 야단 낚이죠. 그러니까 만들어 온 것을 의견을 들으려 하니까 그럼 윤 총장한테 자 우리 정부 인사안이야 이거야 당신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봐 이래야 되는데 대검에서 좀 인사안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요. 어? 원래는 하루 전에는 내일 무슨 검찰과장을 보내서 인사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 그것도 예.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내가 오라 했는데 안 왔다고 영을 거역했다네. 무슨 영을 어떻게 거역했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대단한 영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게요. 뭐냐면 아까 고 교수 말씀처럼 이 검찰청법에는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한테 제청하기로 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의견 들으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까지 됐다는 것은 진지하게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의견을 들어야 그 초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협의 내지 합의를 해가지고 제청하라 그런 얘기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추 장관 그 생각으로 요식행위다 이거거든. 근데 요식 절차가 아니거든요. 요식 절차인데 뭐하러 거기다가 법에다까지 규정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또 청와대에서는 이게 무슨 대통령의 권한이다 인사권이 왔는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위임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서로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제 지금 미안합니다. 너무 좀 주제라는 말은 대통령 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내 권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네 권한은 내가 위임한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 권력 노름하고 권력 자랑하다 이거 언젠가는 크게 하면 다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선출을 해서 뭐 인사권이든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은 권한을 정당하게 그럼요. 사용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의 범위 내에서 그럼요. 사용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건 필요도 없고 나한테 위임했으니까 여장수 마음대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 그다음에 헌법과 법에 따라서 관행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또 도의 그 감각에 따라서 뭐 이런 모든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민주정치가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진중권 씨가 요새 지금 활약이 대단하대. 활약이 대단해요. 예. 유시민이랑 뭐 한바탕 싸우고 좀 돌아서서 그런지 아주 제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인사는 친문 양아치 개그다. 양아치 개그. 또 하나는 이 부조리 그거 아주 주인공은 문재인의 장작물이다. 아주 나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했나 할 정도예요. 근데 이 진중권 전 교수가요, 참 전에 할 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진보 농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야기할 때는 보면 이제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때 섭섭했던 게 또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만약에 또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서 또 우파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또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이 양반은 요즘 보니까 이제 탈진영이더라고. 어느 진영도 아니다. 사실은 지식인들은 뭔가 논평할 때는 그렇게 진영을 말이죠. 앞세워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지식인들은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논평을 하고 그래야지 어느 쪽 편들어서 하면 그건 지식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 이제 문재인 지지하는 측에서는 야단 났겠지만은 지식인으로서 진중권은 이제야말로 자기 자리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조국 사건 때도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이 다 그 조국 잘못됐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뭐 쫓겨났는지 본인이 사퇴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아니 밀어내니까 할 수 없이 밀어냈죠. 나가죠. 예. 예, 나갔죠. 근데 나는 이번에 김준규 전 검찰총장 이분은 아주 온화하고 인품이 있는 분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SNS에다가 오직해야 이런 말을 썼겠느냐. 지금 2020년 대한민국 맞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 50년 뒤로 후퇴한 것 같다. 민주주의를 정말 망가뜨리고 독재 국가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럴 정도로 붕괴를 했더라. 그러면 김준규 전 검찰총장처럼 아주 온건한 분이 이런 정도 했을 때 다른 분들도 말은 하든 안 하든 얼마나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뭐냐면 권력이 이제 이게 도취가 되면 이거 마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럽니다. 지금은 찔러봐야 아프잖아, 이제는. 자기들이 그래서, 뭐 당연한 일로 생각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점점 간이 커지거든. 어? 간이 커지면 이제 일을 한번 저질러 보기 시작하니까 별거 아니거든. 지금 공수처법 처리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이제는 뭐 다 손아귀에 들어왔다. 국민도 이거 보니까 전부 자기 박수 치거든. 예.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러고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저리다 뭐 이제 제동 절제, 제약, 제동, 자제 이렇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길로 계속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으니까 찔러봐야 아프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하면 이제 이게 과도하게 넘쳐버리면 자기들 스스로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아마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대통령부터 밤에 자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나? 근데 이제 못 돌아가. 어쩌다가 그런 생각 할 사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우리는 아주 정당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선의 것 군단 뭐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협공을 가하고 있고 뭐 윤 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거는 아니지만 예. 이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야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수뇌부를 쳐냈지만 예. 이제 2차 학살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손발을 잘랐다고 했잖아요. 예. 다음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예. 그런 학살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사장 밑에 차장, 우리 시청자들은 차장은 뭐 부장 밑으로 생각하는데 검찰 조직에서는 바로 검사장 밑에 어떤 조직의 장 밑에를 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차장. 그 밑에 이제 부장 검사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허리거든요. 예. 실질적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여 인사를 지금 단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특히 공공수사부라든가 반부패 수사부 이런 데도 또 이제 완전히 조직을 축소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완전히 거의 없애버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또 그 밑에 핵심 참모들이나 뭐 이를테면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마음에 다급하냐면 야 공수처에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시간이 걸리거든. 예. 그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도 말이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이것도 말이지. 해가지고 빨리 이 검찰 힘을 다 빼가지고 경찰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걸리니까 지금 우선 이 물막이로 인사권 가지고 물막이를 해놨거든. 급한 불을 끄고 보자 이거 아니에요. 해놓고 난데 이제부터 이제 그거 본격적으로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저절로 검찰은 이제 완전히 껍데기가 되는 거야. 완전 검찰 해체입니다. 예, 해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이 학살을 통해서 현재는 수뇌부들은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사 지휘를 하는 거지. 검사장이라든가 뭐 대검의 부장들은. 그런데 이제 일선 지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이라든가 또 이런 차장들 이런 사람들을 싹 내보내버리면 사실상 이 수사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흐지부지 안 된다 하더라도 시간은 벌잖아요. 왜냐하면 팀을 다 바꿔버리면 새로 들어서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파악을 해야 하니까. 그래 되면 이제 공수처야. 그 사이에 이제 공수처도 만들고 그 사이에 이제 검경 수사권도 조정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 조국아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견뎌.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 누구야 송철호, 어이 철호 조금만 철호 형 조금만 있어. 좀 참고 있어. 재수는 우리가 알아서 다 정리할 테니까. 재수는 너도 그냥 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갈 수도 있는, 지금 하는 기세로 봐서는요,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거든. 저는 그래서, 네. 그 정도를 넘어서 이제 또 하나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윤 총장이 버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전에 추미애가 줄탁 동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밖에서 자기가 쪼을 테니까 말하자면 검찰 밖에서 검찰 내에서 같이 호응을 해달라. 그게 줄탁 동시 아닙니까? 병아리야 암탉이 서로 쪼아가지고 이제 깨고 나온다.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진다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완전히 지금 포위가 된 상태예요. 혼자 있어. 그러면 이 서울중앙지검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예. 문재인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꼬봉이라고 하죠. 일본 말로. 예, 예, 어? 예. 그저 대학, 신문의 핵심 아닙니까? 검사 예. 대학 후배에다가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 딱 앉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하극상을 유도해 가지고 도저히 윤 총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뭐 거기 무슨 인터넷망에다가 윤 총장을 공격을 한다든지 평검사들이 예. 또 들고 일어난다든지 그또 끼리끼리 한 검찰 내에서도 한 20%는 또 반윤이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 붙어먹은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윤 총장이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뭐 삼국지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지만은 그 만약에 이제 이관계 뭐 아니 이런 게 제일 쳐들어갈 때는 누구를 앞잡이로 세웁니까? 그 이제 길 안내하고 하는 거는 꼭 그쪽 사람을 앞잡이로. 그렇죠. 예. 우리 옛날에 언론 뭐 개혁할 때는 꼭 그 기자 출신들을 앞세우고 하듯이. 예. 옛날에 허문도고 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검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는 윤 총장이 만약 요만큼이라도 뭐가 걸렸다. 이제 자기들끼리 조사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항명 가지고 무슨 감찰을 하네, 무슨 징계를 하네 그런 소리를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런 의혹, 근데 이게 보니까 범죄를 구성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요건 말썽거리는 되겠다 하는 거라도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들고 나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윤 총장이 어떻게 할까? 아까도 저희들이 윤 총장은 참는 데까지 참고 버티는 데까지 버티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올 경우 윤 총장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지금 현재 수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밑에서 이게 발이 안 떨어지면 그것도 참 난감한 일이고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윤 총장 또 하나는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카드들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꼭 지금 현재 수사하는 것 말고도 지금 뭐 대통령 가족들을 놓고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런 파일을 안 갖고 있겠습니까? 윤 총장도 다 보고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한 방을 터뜨리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완전히 막 죽이지는 못하고 야금야금 죽이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막 그렇죠. 죽이다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워낙 뭐 민심이 윤 총장한테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윤 총장으로서는 지금 스스로가 살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살리는 길은 대의 명분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윤 총장이 명분을 잃는 순간에 그야말로 좌우협공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좌절당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뭐 고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 만약에 윤 총장에 대해서 정부에 호응해가지고 줄딱 동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라도 그래도 윤 총장이 자신이 스스로가 이 대의 또 명분 이걸 분명히 지킨다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 개인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는 뭐 좀 밀려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뭐 좌절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 대한민국의 정의를 대의 명분을 살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건 기억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문재인 정권에 하는 짓이 정말 치사하고 분하고 모욕스럽더라도 참고 또 참고 버티고 또 버텨라.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